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걸 상상을 못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정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가설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가설계의 목적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임대료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뽑기 위한 거잖아요. 가설계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설계 도면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도면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설계 도면이 근데 이런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제 투시도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런 투시도를 보여주는 경우들도 요즘 많습니다. 이제 가설계 의뢰를 하면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많이들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많이 있는데 이런 입체적인 걸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런 것까지 다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가설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가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두 가지 도면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설계 개요. 그리고 평면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설계 개요입니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글 이렇게 적혀 있죠. 예,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숫자들. 그러니까 설계 개요는 이 건물을 가설계를 해서 이제 새로 지었을 때, 이게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실제 이게 그 가설계 도면인데, 신축을 했을 때 이렇게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지을 수 있고, 한 층의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용도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점포를 넣을 수가 있고, 그 위에는 주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여기 청별 개요라고 하는 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셨는지 저기 있겠지만, 용적률, 건폐율, 땅 면적, 주차 대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 지금 구석에 아래쪽에 있는 게 사실, 가설계에서는 이 밑에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 청별, 전용, 공용, 개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청별이라는 표현은 좀 틀린 것 같고요. 호실별. 그러니까 몇 호실. 그러니까 1층을 예를 들어서 1층을 전부 하나로 구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들을 이제 호실별, 전용, 공용 이런 면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제일 중요할까요? 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가설계에서 결론적으로 그렇죠. 결론적으로 가설계의 목적은 아까 사업성 검토, 규모 검토 그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성 검토가 뭐예요?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 저도 투자를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임대료지 않습니까? 그죠? 임대료를 뽑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여기에서 몇 호실이 몇 평 나온다. 몇 호실이, 여기는 호실이 몇 개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몇 호실이 내가 임대 줬을 때 임대 면적이 얼마 나온다. 이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이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부동산이나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해서 금액을 뽑아보는 거예요. 1층에 호실 2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대. 4층에 호실, 여기 4층에 지금 2호실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대. 그래서 총 얼마가 나와. 투자할 만해. 이건 투자하기 어렵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사실은 이것들은 법적인 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건물이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는 거고 최종 여러분들이 얻으실 결론은 이걸 보기 위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게 설계 개요다라고 하는 것 가설계에서 꼭 봐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설계 개요에 구체적으로 층별로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지하층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1층은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2층은 이렇게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면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아까 설계개요하고 대조하면서. 그죠? 그런 정도 이제 평면은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게 실제 샘플을 보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든 간에 저는 이제 건물 관련된 건 저런 가설계 도면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아까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진 것들은 빠질 수가 있지만 사실 뭐 그런 거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설계 때는. 예.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아까 설계 개요, 그 다음에 평면도 그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가설계 도면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내용을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제 직접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그 가설계라고 하는 걸 언제 하느냐. 그때 많이 보셨던 그 그림들이지만, 한번 쭉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도시 공화 빌딩이 이때부터 설계 진행한다 그랬죠. 예, 이때부터 가설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이렇게 이 상태에서부터. 왜냐하면 신도시는 이때 땅 사야 된다 그랬죠. 도로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땅을 사지 않으면 그 뒤에 땅을 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좋은 땅들 다 팔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적정한 시기는 신도시는 제3기 신도시가 올 테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설계 진행하고 토지 사용 시기가 되면 바로 공사를 다 하게 된다. 다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이 위치에 있는 거 그대로 겹쳐 놓은 거지만 이렇게 건물 다 세워지는 겁니다. 동시에. 3기 신도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3기 신도시는 빠른 준공, 좋은 임차인 임대를 하기 위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입찰을 본 그림인데 똑같은 아파트 위치, 예, 다 허허벌판일 때, 다 찼을 때, 예. 그리고 서울 꼬마 빌딩도 지금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전체가 다 이제 점포로 된 것, 그리고 1층은 점포, 아니면 1, 2층은 점포, 위에는 주택, 아니면 전체가 다 주택, 이런 것들이 서울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랬죠. 지금 이게 기존 건물인데 결국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땅을 살까 말까, 이걸 살까 말까가 결정을 할 때 이때 가설계 하는 거죠. 가설계에서 그 가설계를 하고 투자 결정이 돼서 투자를 하고 나서 새로 지은 건물이죠, 이게.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걸 예측을 해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가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1000만 원 나온다? 투자한다, 만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가설계에서 투자 결정하고 계획 설계에서 원하는 건물 짓는다.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지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걸 상상을 못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정을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가설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이건 리모델링 케이스라고 했죠. 그죠? 이 리모델링, 교대 앞에 있는. 예.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더 늘어나겠네. 땅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네. 건물의 가치가 더 높아지겠네.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예.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땅만 보고, 이 땅 위치 좋구만. 돈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모르시거나, 예, 그런 분들만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런 것들을 가설계를 통해서, 리모델링도 가설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다 주택이에요, 원래가. 근데 밑에가 카페하고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근데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가설계를 해보면 법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가설계라고 하는 게 꼭 신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예. 법규 검토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계에는. 예. 그래서 용도 변경 했더니 안 됩니다. 이거 뭐 카페, 여러분들은 이제 나 이거 카페로 용도 변경하고 싶은데 될까요? 이렇게 의뢰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설계를 하면서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겠는데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용도 변경에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대수의 요건이 만족이 안 된다. 아니면 뭐 정화조의 뭐 용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알지만 당연히 접근해야 된다라고 또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설계라고 하는 게 용도 변경, 신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용도 변경, 리모델링에도 다 해당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꼭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설계라고 하는 게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체크 내용이 그럼 가설계 도면에서 어떤 것들인지 제가 도면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